안녕하십니까. 수능 보러 가셨나요? 네, 수능이래. 교재 다 받으셨죠? 그 교재. 네. 그 지난번에 과표 세율 좀 했는데, 그죠? 과세 표준하고 104페이지 세율 좀 했죠? 거기, 그죠? 거기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는 104페이지를 펴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그 과표 세율을 교재 없이 했죠. 프린트 없이, 그죠? 그래서 그 96페이지 보면 6절에 96페이지 보겠습니다. 96페이지 과표 나오죠. 그거 그냥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지난주에 한 거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거기부터 가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세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합니다. 그죠? 그럼 세액을 산출하게 되죠. 산출, 세액 이렇게 구해요. 네? 근데 이제 요거 말하는 거죠. 이 과표. 그죠? 그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얘는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거든요. 그 뜻은 네가 알아서 뭐 해라? 신고하고 돈을 내라 그런다겠죠. 그래서 얘는 과표가 원칙적으로 내가 뭐 한 금액,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신고 금액이 그대로 가면 얘만 있으면 금액을 너무 낮게 신고할 수 있으니까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최소한 이 금액보다는 높아야 된다 해서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가 표준액 그럽니다.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 요 신고한 금액을 무조건 인정하는 건 아니고 항상 얘는 누구랑 비교한다?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다 있죠. 항상 그 취득한 금액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취득하액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입증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뭐 한다? 이 금액은 뭐랑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한다? 이 금액 그대로 가겠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 사실상 취득하에 해당되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는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만약에 언급이 되면 이 6개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랑 비교하면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3개가 있다는 걸 일단 개념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일단 알고 가시면 됩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교재 얘기가 이제 96페이지 6절에 과표 그랬는데 자 1번에 보면 원칙 그래놓고 신고가액 적용 그랬죠.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 적용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웁니다. 취득세 배우고 등록세 배우고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법적인 기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법 조문이. 그러면 그 법에 정한 조문을 언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법조문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걔는 언제를 기준으로 그 법조문을 적용하고 양도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냐.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낸다고요? 취득했을 때 내죠. 그리고 얘는 취득을 해야만이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얘는 언제야?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도 금액인데 신고하죠. 언제적 금액을 신고해야 돼요? 얘는 취득세니까 언제? 취득 당시 금액을 신고한다. 그래서 취득 당시를 기준한다.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죠. 근데 얘는 항상 등기, 등록일 기준이죠. 그러면 얘는 과표가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얘는 등기, 등록 당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재산세 기준은 언제 적용하느냐? 얘는 과세 기준이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되는 날, 이 날이 언제냐면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재산세 냈죠? 근데 내년에도 재산세를 내겠죠. 근데 제가 현재 여러분이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도 재산세를 본인이 낼지 안 낼지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왜? 재산세 내년도 납세 의무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내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에 가서 그때 소유자가 누구냐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년 5월 31일에 집을 팔아버리고 등기까지 넘겨줘 버리면 여러분은 재산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왜? 6월 1일은 내 거 아니니까. 그럼 매수는 집을 사고 하루 있다가 보유는 하루하고 뭘 내야 돼요?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법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재산세 여기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요 5월 30 말일부터 6월 초 요 사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잔금 날짜를 언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죠? 왜? 그 하루 상관으로 뭐 재산세를 얘가 내고 내가 내고 결정되는 거니까. 그죠? 이는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냐? 그죠? 만약에 이런 맞습니까, 말이? 제 친구가 막 재산세 낸다고 맨날 자랑을 해요? 그럼 나는 안 내.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제가 다음날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충격 받을까봐 내가 사실은 매년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야. 뭘 안 내는데? 재산세는 안 내지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종부세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면 절대로 종부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 종합부동산세 모든 기준을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걸 적용하고 나면 얘는 그냥 합산만 하는 거예요. 합산만. 전국 합산해서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또 나오는 거지 따로 기준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그럼 얘 똑같이 과세 기준으로 가는 거죠. 양도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야? 양도했을 때 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해야 되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집이 하나 있는데 팔았어요. 근데 오늘 딱 팔았는데 오늘 갑자기 팔려가지고 계약을 했어. 오늘 계약을 툭 해봤네. 계약을 해서 오늘이 계약이래요. 그리고 계약금까지 받았어요. 근데 덜컥 계약하고 계약금 받고 보니까 내가 1세대 1주택에 2년 보유 안 되는 거예요. 열흘이 부족해. 그죠? 그럼 2년 보유 해지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계약금을 받아버렸네. 계약하고. 근데 따져보니까 날짜를 잘못 계산하고 뭐가 됐어? 2년 보유해서 열흘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얘는 양도일이 언제야? 잔금 날짜예요. 잔금 날짜. 계약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 당시는 비과세 요건 충족을 못했지만 양도세 기준은 실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얘는 실제 잔금 지급할 때까지만 1세대 1주택 2년 보유 하면 뭘 받아? 그런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왜 그래요? 다 세목별로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액 언제적 금액을 신고하니 그러면 취득 당시, 얘는 뭐 등기 등록 당시,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 현재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양도일 현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나머지 뒷건 볼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 뒷부분 다 나중에 중요한 부분 있지만 지금은 안 하고 1월 달부터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대충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적응훈련 기간이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막 문제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학원 갔더니 이제 왔는데 막 문제도 풀었어. 기본서에 있는 문제 그래가지고 질문하러 오셨어요. 근데 2주밖에 안 되는 2주째잖아요. 그죠? 이제 3주. 근데 벌써부터 문제를 풀 필요 없는데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너무 열심히 하면 이게 막 갑자기 지금 여유가 생겨서 막 열심히 했다가 이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가다가 훅 간다니까? 그러니까 정작 열심히 할 때 지쳐버려. 그죠?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미 열심히 해서 지친 거야. 그래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건 이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꾸준히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괜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문제를 뭐 벌써부터 아니 수업 시간에 잠깐 푸는 건 있는데 혼자 막 이미 기본서에 있는 막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다 풀어가지고 이해가 안 가니까 막 질문을 하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풀어봤냐니 풀어봤대. 뭐 세법을 벌써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 1차나 열심히 하세요. 1차나 열심히 하시라니까. 너무 갑자기 열심히 하니까 나도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세법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적응이 안 되네. 제가. 그치? 아 그래서 거기 뒷부분은 풀지 마세요. 그냥 기본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율이 나와요. 세율은 103페이지에 나오죠. 그러니까 교재는 104페이지를 피시면 되는데 이 세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얘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도 뭐 구체적으로 세율을 암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얘가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개념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세율 나오면 뭘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지금 배우는 우리 이 표준 세율은 이 세율은 과거에 뭐와 뭐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보다 합해진 거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낼 때와 합해서 낼 때 세율은 같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라 했죠. 그래서 거기서 표준세율이 쭉 나옵니다. 교재 보시면 104페이지 나와 있어요. 박스에. 그죠? 그래서 뭐 유상승계, 상속, 뭐 무상, 원시 쭉 나와 있죠. 근데 참고로 주택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사게 되면 세율이 매매는 원래 4%거든요. 근데 주택은 세율이 낮아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6억 이하짜리 사면 1%.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는 2%, 9억 초과는 3%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 5억 주고 샀다, 매매를 샀다? 원래는 4% 내야 되는데 얼마만 내면 돼? 1%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 매매 등만 예외적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를 정부에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세율을 낮춰준 거죠. 내가 세금 낮춰줄 테니까 많이 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율 낮췄죠. 그 주택만 예외고 나머지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농지는 매매가 1000분의 30이고 농지 아닌 건 뭐 1000분의 40 그렇게 돼 있고 상속도 농지는 1000분의 23인데 농지 아닌 건 1000분의 28 그랬고 상속 이해 무상이니까 뭐 증여 같은 것들이죠. 그럼 비용이 사업자는 1000분의 28 일반은 1000분의 35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돼? 3.5%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제 친구도 한번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자기 집이 이제 단독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기 앞으로 싱가포르 얘가 근데 자기 와이프랑 공동 명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게 6억짜리 아파트라 치면 현재 단독으로 돼 있어요? 이걸 부부 공동으로 해가지고 5대5로 딱 지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냥 가서 공동 명의 하면 바로 해나요? 돈 안 들어가나요? 세금 내야 됩니다. 뭘 내야 될까요? 세금. 만약에 공동 명의 하게 되면 5대5로.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를 내요. 증여세. 양도세가 아니라.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잖아. 지분만 넘어가는 거죠. 공짜로. 그러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있는데 그냥 공동명의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금이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돈 꽤 많이 내죠. 이 케이스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가 3.5%잖아요. 증여 취득세가. 그죠? 50% 받았으니까. 3억 받았다 치면 반절이니까. 그럼 얘가 부가세 기타 비용 대충 한 4%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억에 4%면 4, 32? 1200만 원이에요. 멀쩡한 집을 갖다 공동명의 하는데 1200이 들어가는 거죠.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부부는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 증여 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는. 그러니까 10년 총 합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6억까지 공제 받으니까 이 케이스는 증여세를 안 내겠죠. 하지만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공동명의 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이 세금을 내야 되죠.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에 취득할 때 하면 돼요. 처음에 살 때는 공동명의 하나 단독이나 세금은 똑같거든요. 왜? 어차피 취득 물건에 가야 돼서 세금 내는 거니까. 근데 중간에 주는 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증여는 3.5% 낸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분할은 뭐 1000분의 2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한 장 넘어가면 107페이지 이제 중과세가 나와요. 얘는요, 이제 그 107페이지 박스에 보면 그 중과세 대상에서 중과세율 정리해놨죠? 그 박스에 있는 거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개념만 보겠습니다. 자, 중과세율은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사치성 재산. 그거 쭉 나오죠? 사치성 5개, 가로 안에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치성이 별장은 사치성 맞죠? 왜? 설마 별장 가진 사람이 자기는 월세 사는데 양평에 경기도 양평에 별장이 있대.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뭐예요? 별장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집은 기본으로 있고 그리고 별장이 또 있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야? 너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금을 낼 능력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 너는 그럼 세금을 더 내라 해서 뭐를 해? 중과세를 내버려요. 그러면 그 나와 있는 5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5개는 외워야 돼요. 나중에. 얘는 근데 보통 이렇게 외워요. 별골, 오선주 이렇게. 오선주 이 여자 이름이죠. 근데 이름은 이쁜데 성격이
오선주인데 그죠? 오선주 여자 이름이겠죠? 그죠? 설마 남자는 아니겠죠? 성격이 안 좋죠? 호가 별꼴이래. 별꼴 오선주. 뭐야? 별장. 얘는 골프장. 이거는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별꼴 오선주 이렇게 되어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 공통이에요. 다 그냥 사치상 그런 별꼴 오선주. 앞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뭐 재산세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하시면 돼요. 오선주인데 이름 호가 뭐라고요? 별꼴. 그죠? 호를 바꿔야지. 그죠? 이름은 이쁜데. 그죠? 그럼 이 5가지를 취득하면 중과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표준세율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엔 이런 말이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이거에 100분의 400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여기 말하는 표준세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금방 여기 있죠? 옆에? 뭐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아까 한 거. 아까 4% 3%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표준세율에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 있죠? 자,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000분의 20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2%를 말해요. 무조건 2%. 이거는 법으로 어떤 분이 선생님 왜 걔가 2%냐고 물어보면 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냥. 얘들이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과 기준세율이란 얼마를 말한다? 1000분의 20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2%란 얘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이게 몇 %라는 얘기예요? 이거의 몇 배? 4배란 얘기잖아. 그거 얼마야? 8%. 곱하기가 안 되죠? 2%에 4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참 계산해야 되죠. 그죠? 참, 이게 머리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은 더 안 들어가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있으면 앉아있는데. 지금 일찍 와가지고 마음에 준비 좀 하고 그래야지 막. 급하게 와가지고 앉으면 1시간 내내 이제 숨 구르는 거, 숨 구르는 거 급하게 와가지고 호흡 조정하고. 근데 둘째 시간은 이제 미안하니까 한번 듣고 1시간 들었더니 또 급 피곤해져가지고 셋째 시간 또 쉬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면 막 가방 들고 가면 되게 뿌듯해. 왜? 뭐 굉장히 뭐 한 것 같아. 그리고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 희한하네. 오늘 분명히 뭐 한 것 같은데 머리에 남는 건 없네. 남는 게 없어요. 한 게 없어 사실은. 괜히 뿌듯하기만 한 거야. 그래? 나중에 이 공부가 이제 내가 이게 공부하는 것 같다 할 때가 언제냐면 나가서 놀았는데 뭐가 좀 불편해. 불안하고. 이러면 공인중개사 공부할 자세가 된 거예요. 왜? 이 놀아도 불편한 거야. 근데 어디 가서 놀면 편해? 도서관에서 놀면 되게 편해. 도서관에 하루 종일 수다 떨고 막 먹고 마시고 갔어. 그리고 집에 가면 되게 뿌듯해. 왜? 뭐 한 것 같아, 도서관에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한 내가 마음의 자세가 됐는지 판단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걔가 하나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게 아직 공부할 자세가 안 된 거야. 지금 23일 물어보자마자 23일은 아직 자세가 안 됐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며칠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 그럼 뭐를 알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이 공부를 요일은 며칠은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 요일이 중요해. 왜? 오늘은 세법, 내일은 공법, 모레는 공시법.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날짜는 잘 몰라.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며칠은 잘 몰라. 진짜로. 잘 몰라. 진짜 며칠이냐 그러면 잘 몰라. 진짜로. 왜? 저도 똑같아요. 월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수요일은 이게 중요해.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똑같은 거지. 그래야 공부할 자세가 된 거야. 그게 잘 봐봐. 아직은 여러분 멀었지. 하긴 벌써부터 자세가 되면 뭐.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중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사무실 있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 있잖아. 거기 지나갈 때 아직도 짝다리 짚고 살살 이러고 지나가면 아직 자세가 안 된 거야. 거기 지나갈 때 왠지 모르게 몸 자세를 약간 하고 약간 겸손한 마음으로 지나가. 이게 자세가 된 거야. 왜? 해보니까 야 저게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저거 딴 게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분 나보다 선배이고 잘했구나 하니까 괜히 겸손한 마음이 들어. 이러면 자세가 된 거야.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아직은 자세가 안 된 거죠. 여러분 너무 무리죠. 그걸 기대하기까지.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표준세율에 얼마를 더한다는 거예요? 8%를 더해서 뭐 하겠다? 중과세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별장을 만약에 매매로 사잖아요. 매매로. 그럼 매매가 표준세율이 4%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얼마를 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12% 이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억 원짜리 별장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얼마라는 거야? 1200만 원 내야 되고 10억짜리는 1억 2천이 세금이란 뜻입니다.
왜 그래요? 이거를 살 정도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세금을 더 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별장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은 2.8%거든요, 얘가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 8%를 더해. 그래서 얼마? 10.8% 이렇게 내요. 그러면 지금 말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죠.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된 후 세율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얘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개정 전에 취득록세를 따로 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배 중과세를 했어요. 그리고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취득세가 5배인데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몇 프로? 2%. 그럼 결국에는 몇 프로라는 얘기야? 10%라는 얘기죠. 그럼 별장을 사면, 매매로 사면 무조건 취득세는 10% 내고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으니까 매매가 2%였거든요. 그 얼마 냈어? 12%. 그러니까 지금도 12%가 나와야 되는 거죠. 12% 나왔죠. 그죠? 이 얘기야.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는 그냥 5배, 10%. 등록세는 0.8% 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야? 10.8%, 지금도 10.8%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만든 거예요. 중과기준세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2011년도 개정되면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뭐라고 돼 있겠어요? 그냥 사치성 취득하면 취득세에서만 뭐라고 나와? 5배 중과세. 끝.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통폐합되면서 이런 현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복잡해진 거죠.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그 다음 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간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걱정할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다 입에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 내용 자체가 중과세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뭐 보고 외우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중에 그 박스에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거죠. 되게 많죠. 막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쭉 넘어가면 그게 어디까지냐면 116페이지까지가 있어요. 그죠? 116페이지. 그죠? 거기까지 있죠. 그게 이 세부적인 내용 다 설명한 거예요, 중과세. 근데 수업 시간에 나중에 정규 수업 들어가면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 다 해요, 수업은.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게. 근데 그거 냈다 그러면 거의 못 맞춰요. 왜? 너무 많아요, 양이. 외울 것도 되게 많고. 어설프게 외우면 또 안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만 해? 그 아까 박스 있죠? 그거만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종류하고, 그 다음 뭐, 이 세율만 가는 거죠. 중과세가. 얘가 개정된 이후로 중과세 파트 한 번 딱 나왔어요. 이거, 1번. 나머지는 그냥 내용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종류하고 세율이 어떻게 가니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특례 세율도 있죠. 117페이지 그죠? 요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것도 결국 같은 개념이에요.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이 뭐한다? 같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걔는 뭐 그렇게 세율은 가볍게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121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제가 수업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술렁술렁 넘어가니까 괜히 불안한가 봐. 지금이 행복한 줄 아세요. 지금이. 이 설렁설렁 넘어갈 때가 좋은 줄 알아. 이제 하나씩 파고들기 시작하면 머리 지진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야. 그죠? 제가 말했죠? 내년 10월 27일 시험인데 그때를 정점으로 하면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오늘이 제일 행복하고 오늘이 정신이 가장 말짱할 때라니까. 내일 가면 오늘보다 정신이 흐려지고 모레 가면 내일보다 정신이 흐려지고 가면 갈수록 정신이 흐려져. 그죠? 그리고 이 공부가 쉬워지지 않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라니까. 지금 행복을 누려야 돼. 괜히 짜증내고 그럴 거 없어요. 왜 이거 하나 불안하게 산 것도 없고. 그치? 지금 표도 좋잖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말아봐. 이제 머리 심각해집니다. 한 5, 6월 달 지나면 막 아무 페인이야. 페인. 막 사람들. 지금 머리라도 이렇게 다듬고라도 오지. 맛 좀 지나면 이제 자다 말고 와. 눈곱만 띄고 온다니까? 점점 벽장이 편해지고 나중에 몸 뺏고 다녀, 이제. 네, 오시고 뭐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죽겠는 거야, 이제 공부하기 바빠 죽겠어. 그러니까 얼굴도 안 간 거야. 그냥 다니는 거야. 나중에 1년 다니고 나서 합격하잖아요. 그럼 합격자 모임에 오잖아요. 그럼 못 알아봐. 네, 미장과 세팅하고 머리 세팅하고 막 드레스 입고 오거든요. 그럼 몰라, 누군지. 얼굴도 완전 위장 완벽하게 하고 오니까 누군지를 모르고 인사를 하는데 얘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벽하죠. 자, 121페이지에 그 부가징수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지라고 나오죠. 자, 우리 취득세가 지방세인데
보세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했죠.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라 했죠? 국가. 얘는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국세는 국세청에 세금을 냅니다. 세무사도 내면 되는데 지방세는 어디다 내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냅니다. 그죠? 지자체 내는 거야. 근데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 무슨 세요? 특광도세 그렇게 돼 있거든요. 특광도세. 그죠? 그럼 세금을 여기다 내겠죠. 자, 이 물건을 이 건물 샀어요. 그럼 취득세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대전에 살고 있는데 이 원주시에 있는 이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는 강원도다 낼까요? 대전광역시다 내야 될까요? 강원도다 내야 돼요. 혹시나 속으로 그냥 대답을 했는데 우리 동 자기네 고향이라고 막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무조건 강원도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왜 강원도다 내요? 그쵸.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 세금을 물건의 소재지다 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물건이 있으니까 무조건 강원도에 있는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강원도에다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강원도의 물건을 세금을 내는데 얘가 원주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취득세를 낼 때 강원도에다 내면 어디를 가야 돼? 강원도청을 가야죠. 도청이 어디 있어? 춘천에 있지. 춘천에. 그럼 춘천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길 잃어버리지 가다가. 그래서 어디다 내? 여기까지 오지 말고 그냥 어디다? 원주시에다 내라 해서 실제 세금 여기다 냅니다. 시군구. 그래서 이걸 뭐래요? 징수를 뭐에 놨어? 위임에 놨어. 위임. 그러니까 해당 시군구에다 세금을 내면 얘들이 걷어서 강원도에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뭐요? 세금을 걷어왔잖아 원주시에서.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입 닦으면 안 되죠. 내가 죽으라고 걷어다 줬으니까 뭐라도 줘야 되잖아. 뭘 줍니다. 왜? 원주시는 취득세는 자기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지방자치단체 시대니까 나는 이거 안 걷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강원도청 도임무니까. 근데 얘가 해주는 거죠. 대신 해다 주면 뭘 줘? 얘들이 뭘 줘? 금일봉 같은 게 줍니다. 교부금 형식으로. 얘들이 열심히 걷는 거야. 왜? 걷어다 주면 뭘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주시에 가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거, 취득세를 가서 큰 소리 치고 하는 거지. 그러면 속으로 뭐라 배웠다고.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거 원래 강원도 건데 그냥 걷기만 해주는 건데 내가 간에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돈 받고 오는 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내요. 뭘 했어? 위임했어. 위임. 징수를 위임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이걸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는 강원도에서 가지 않고 어디서 해? 원주시에다 하시면 된다. 거기다 신고하고 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임 규정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납세지 보면 1번에 도세 징수 임이라고 돼 있죠. 1번 원칙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에 관할 특광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무슨 세다? 도세다. 그거 딱 읽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는 특광도세 그랬는데 뒤에는 그 중에 무슨 세? 도세. 자,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아니 금방 특광도세라며. 근데 얘는 취득세는 뭐래? 그 중에 뭐래? 도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잘못하면 틀렸다고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근데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처럼.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행정구역 단위가 뭐가 기본이에요? 특광도 중에. 도가 기본이에요. 도가 8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얘를 대표 쓴 거죠. 얘들이 기본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는 수도니까 특별시 이렇게 된 거고 광역시도 전부 다 원래는 어디 밑인 거야? 도 밑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대전시였다가 충청남도 대전 직할시였다가 이제는 대전광역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행정부의 기본 편지는 아니기 때문에 도가 기본이니까 대표해서 그냥 도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서울시는 당연히 무슨 세고 특별시세고 대전광역시는 광역시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광도 그래도 되고 대표해서 도세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재산세는요, 우리가 재산세 뭐라고 그래요? 시, 군, 구세 그러거든요. 그 얘는 조문에 또 뭐라고 돼 있어? 얘는 지방세 중 시군세 이렇게 나와요. 왜요? 도가 기본이니까 도 밑에 뭐가 있어? 시군이 있으니까 시군세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밑에서 무슨 세야? 구세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해가지고 또 특광도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시험에 도세 그러니까 얘 틀렸어 그러시면 안 된다.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실제로 취득세 부과 징수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징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납세는 지금 보지 마세요. 그것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122페이지 납세 절차가 나와.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얘기죠. 지금 저희는 납부 방법이 뭐라면 이거라 했죠. 신고납부. 그럼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인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60일 그럼 좀 황당하죠. 그죠?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돌아가신 날로부터 60일 안에 만약에 취득세 신고를 해라.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상치르고 3일 사무제 끝나고 49제 끝났는데 끝나고 정신 차리고 잠깐 이제 뭐 하다 보니 60일 훌쩍 지나가죠. 근데 뭐래요? 세금 신고하래. 그때까지. 그럼 얘는 뭐요? 돌아가시자마자 얼른 가가지고 니네 상속재산 정리해가지고 니 앞으로 등기하고 얼른 깔끔하게 끝나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치르다 보면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재산 파악도 안 될 수가 있죠. 그럼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얘는 기간을 길게 주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얘는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을 줍니다. 그러면 증여를 받으시면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할까요? 만약 내가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어.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60일. 그죠? 왜? 얘만 6개월이에요. 나머지는 다 60일이에요. 증여는 60일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무엇이 부과된다? 신고 납부하는 뭐예요? 가산세 그랬죠. 기회가 얘기했죠.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60일을 정해준 이유가 뭐예요? 네가 만약에 60일까지 안 하면 법으로 정한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신고하면 뭐 하겠다? 가산세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산세 종류가 있는데 얘 뜻이 뭐냐면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거죠. 세법에서 정한 의무. 그럼 그 의무가 뭔지 알면 가산세 종류를 알 수 있죠. 얘는 무엇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기 뭐라고요? 신고 납부 의무입니다. 그 의무가 두 개예요. 뭐도 있고 신고 의무도 있고 납부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가 두 개니까 얘는 뭐라는 거죠? 신고 의무도 있고 납부 의무도 있으니까 가산세 종류도 이거 안 해도 가산세, 이거 안 해도 가산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가 있어요. 그리고 뭐 부정무신고 이러기도 하고 부정과소신고 이렇게. 종류 되게 많죠? 많은데 별거 없어요. 그죠? 자, 내용은 4개인데 의미상으로 볼 때 2개죠. 일반, 부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거나 과소신고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부정이란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신고를 그래서 안 걸리면 되는데 걸린 거죠.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 괘씸하죠. 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걸리면 어떻게? 그럼 너도 한번 뭐 해봐라? 죽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죽어봐라. 뭘로 죽어봐? 세금으로 죽어봐. 그래서 죽을 사자예요. 너도 걸렸어? 너도 한번 죽어봐. 그래서 얼마? 얘는 40%예요. 그러니까 부정 딱 들어간 뭐예요? 고의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너도 한번 세금으로 봐라. 죽어봐라 해서 죽을 사자 몇 프로? 40% 이렇게 가요. 얘는 40%가 나와 가산세가. 자, 근데 얘는 고의성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뭐고? 무신고고 얘는 뭐예요? 과소신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는 무신고고 하나는 과소신고네. 둘 다 물론 신고를 안 한 거지만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착한 건 누구요? 과소신고죠. 왜? 얘는 신고를 했잖아. 다운계약서서 신고했다는 얘기죠. 얘는 아예 안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아예 신고를 안 했으니 이거의 반절인 20%만 내고 너는 신고를 하긴 했으니까 그거의 반절이 몇 프로? 10%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은 무신고가 20이고 과소는 10%인데 부정자 들어가면 무조건 뭐? 너 한번 죽어봐라 40%. 그러면 왜
부정은 무신고와 과소신고 왜 둘 다 40이냐?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싸가지 없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세금 포탈 로드를 가졌죠.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건 똑같으니까 둘 다 얼마? 40%에서 40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자 들어가면 40 그러시면 되고 얘네들은 무신고와 과소신고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납부도 나와요. 얘는 1일 만분의 3이에요. 얘는 하루 지날 때마다 0.03%씩 추가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름이 1년 있다 되면 365일 곱하기 0.03 그래가지고 얘가 예를 들면 10.95%가 나오고. 이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오늘까지 신고를 해야 돼, 기한이. 근데 오늘까지 안 하면 내일 딱 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20% 무조건 묻어요. 무신고. 바로 20%부터. 그리고 납부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루 지날 때마다 0.03%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한 지나고 열흘 있다 내가 돈을 내게 되면 10일 지났죠? 그럼 0.03 곱하기 10 해가지고 0.3% 추가되는 거죠. 1년 또 계속 지나면 10.9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차피 오늘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돈은 없어. 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가산세는 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때 세금을 줄이려면 일단 뭐는 해라? 신고를 하는 거죠. 오늘까지 신고를 해버리면 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안 내죠. 그럼 뭐만 내면 돼?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거예요. 돈 생기면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1일 계산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계속 가잖아요. 안 내고 이제 계속 가면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 원금 넘어가죠. 100% 넘어가죠. 그게 사채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도가 있어요. 무제한 아니고 얘는 100분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1,000만 원이면 계속 안 내면 얼마까지만 750만 원까지만 나고 더 이상은 부과를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재작년에 조세통론에서 이 가산세 오른 걸 고르시고 나왔어요. 주소보기 문제예요. 오지선다행이잖아요. 지문 5개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이걸 문제를 냈다니까. 야, 이건 진짜 서비스 문제입니다. 빵점 방지용 문제죠. 그러면 이게 1년 지나면 이걸 못 맞추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다 맞추진 않아요. 이걸 틀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없을 것 같죠? 꽤 많아요. 웃긴 거죠. 그러니 이런 걸 틀려버리니 뭘 맞추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거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막 아주 상식적인 걸 틀려.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 틀리니까 내가 비상식적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은 떨어지는 거야, 시험에. 왜? 상식적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를 틀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이 공부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야? 기본만 하라는 기본만. 안 틀리면 되는 거, 안 틀리는 거는. 이런 거 틀리는 거 자체가 웃긴 거죠. 근데 삐끗합니다. 사람 자기도 모르게 삐끗해. 그러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시험 보면은 뭐. 어제도 제가 안산에 수업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이죠. 이제 가채점에 합격하신 거야. 그래서 저 밥을 사준다고 오셨어요. 왔는데 합격은 했어. 본인이 분명히. 근데도 불안해. 왜? 아직도 불안하대. 뭐 혹시나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막 뭐 이거 했는데 별 생각이 다 나는데요. 자기 그때 이렇게 했던 건데 혹시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한대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원래.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발표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해요. 그리고 합격점 발표하고 이제 하는데 일주일도 안 넘었죠. 아직도 불안한 거야. 점수 남아 도는데 뭐 그때 뭐 민법 할 때 뭐 한 거 같고 막 이상한 생각 막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게. 그죠? 근데 발표 나야봐야 하는 거지.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또 발표 나면 별 사람 다 있다. 붙은 줄 알고 이미 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작년에 무학원에서 합격자분이 가시려고 미장을 세팅하고 딱 가려고 준비 딱 했는데 발표는 떨어진 거예요. 하나 차이.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이미 채점할 때 붙었으니까.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발표했는데 하나 차이 떨어지셨어. 준비 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고 동네 잔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사람 있어 진짜로. 재수가 없는 거지 재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공부 좀 열심히 해.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좀 많이 맞으면 돼요.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뭐 올해 중개사법 겁나 쉽게 나왔어요. 우리 학원에 뭐 39개 맞은 분도 있어요. 올해 이번에 중개사법은 하나 틀렸죠. 있어요. 우리 학원에도 하나 틀린 분 이번 시험에. 그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중개사법은. 그럼 뭐 점수 남아 돌아 2차는. 그죠? 1차가 문제인 거죠. 이제 1차도 안 게 괜찮아요. 민법상 1차 얼마나 살벌하게 합니까? 그렇게 듣고도 민법 못 맞으면 이상한 거지. 그치? 지금 말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아주 말고. 저는 항상 얘기가 내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은 지금 실력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10월 27일 날 그날 실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있어요. 5월달이나 6월달에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5월, 6월 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10월달 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거죠. 기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막 중간에 모의고사 안 나오면 되게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요. 웃긴 거죠. 그 실력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력으로 보면 다 떨어지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거 보세요. 얘가 가산세 붙었죠? 그죠? 그러면 원금에 가산세가 붙었잖아요. 그럼 얘를 걷어야 되잖아. 얘는 징수 방법이 뭘까요?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숫자를 외웠어요. 시험을 문제를 딱 풀었더니 그 문제 지문에 내가 외운 숫자가 나왔는데 내가 10이라고 외웠는데 걔도 정확하게 10이 나왔어요. 특히 숫자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의심하지 않고 이 문제는 무조건 맞은 거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외운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매치가 딱 돼버리면 이 지문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숫자가 맞으면. 근데 아니에요. 왜? 얘가 숫자가 맞았어요. 이게. 그죠? 그럼 이 가산세가 무신고는 20%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끝이 아니에요. 자, 원금에 20% 붙었죠? 그럼 그걸 걷어야 되잖아. 걔는 징수 방법이 신고 납부일까요? 보통 징수일까요? 보통 징수예요. 보통 징수. 신고 납부가 아니라 이런 보통 징수예요. 그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고지서. 그러니까 내가 신고 안 하면 원금의 가산세 플러스 해가지고 요거를 고지서를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산세가 붙으면 뭐 한다? 신고 납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통 징수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왜 고지서가 나오느냐? 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 얘가 뭘 안 했다는 얘기야? 신고 납부를 안 했다는 뜻이죠. 이 말은 이 가산세 부과하기 전에 얘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 네가 알아서 내가 60일 줄 테니까 네가 양식껏 와서 신고하고 돈 내라라고 했는데 얘가 그걸 안 해가지고 원금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기회 줬는데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가 붙었는데 이걸 또 얘한테 신고 납부하라고는 안 하겠다는 거야. 왜? 이미 얘는 싹수가 노란 거죠. 기회 줬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다? 내가 원금에 붙여서 뭐 하겠다? 보통징수, 고지서를 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원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세법에 보면 중과산세라는 것도 있어요. 이는 미등기점이에요. 미등기점에. 미등기점에다 걸리면 가산세가 8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래 팔아먹다 걸렸는데 그럼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내고 그거에 800만 원이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양도세 포탈한 거죠? 그럼 양도세율이 70%예요. 거기다가 가산세 40%가 붙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처음에는 걸렸다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 세금으로. 그러니까 미등기 처음에는 절대로 걸리면 안 돼요. 안 걸리고 해야 돼요. 안 걸리고.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럼 얘가 80% 붙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징수 방법이 뭘까요? 중과산세. 징수 방법.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얘는 가산세예요? 가산세 아니요? 여기 써있잖아. 가산세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보통 근데 앞에 중자가 붙어가지고 껄쩍지근한 거예요. 아 얘가 붙어. 제가 없으면 깔끔한데 얘가 중자가 붙어서 앞으로 공부를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중개사법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거 열심히 하면 의심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글자 하나에 막 되게 민감해. 왜? 걔는 그렇거든요. 중개사법은. 이 중자 붙고 안 붙고가 완전 달라. 의미가 중개사법은. 밑 또는 이 둘 중에 밑이냐 또는냐 이거 가지고 맞았니 틀렸니 막 업자가 붙었니 안 붙었니에 따라 답이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헷갈려요. 중개사법이. 짜증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이제 극복을 하면 맨날 그게 나와. 뻔한 걸 가지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워.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세법이 나오면 막 질문하러 오신 분들은 막 이거 막 해석해가지고 줄 쳐가지고 스님 여기에 이게 붙었는데 이 단어가 붙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 깔끔해. 과목이 깔끔해. 그런 거 하나 글자 고쳐가지고 뭐 껄쩍지근하게 이런 거 없어요. 그 중개사법 얘기 우리는 그런 거 없다니까. 그 세법은 깔끔해. 깔끔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얼마나 깔끔한지. 봐봐. 그죠? 뭐 껄쩍지근한 게 없어. 1월달에 수업을 듣잖아요. 깔끔해. 왜? 신선해. 왜? 처음 듣는 것 같아. 3월달에 들으면 똑같아. 3월달에 또 들었는데도 여전히 신선해. 왜? 아는 게 없어.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수업만 듣잖아. 수업만. 세법은 따로 공부 안 하거든요. 수업만 듣고. 그죠? 그러니까 세법은 개근을 해야 돼. 개근. 이런 개근만 잘하면 돼. 개근 아시죠?
나는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6년 개근해를 보면 걔는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6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안 빠지고 학교를 다녀?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다녀보니까 너무 애들이 인간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미를 찾으려고 제가 1년에 몇 번씩 일부러 빠졌어. 아니, 진짜 일부러.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지상 가가지고 도시락 못 까먹고 이따 애들 갈 때, 파할 때 같이 내려가서 집에 가고 그랬어. 자연스럽게. 그래서 6년 동안 해가지고, 근데 쌓이니까 꽤 많더만요, 기간이. 1년을 따면 며칠 안 되는데, 그죠? 그 인간미가 있잖아, 사람이. 본 수업을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6년 내내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해야 돼, 그렇게. 이 중요한 세법은 개근을 해야 돼, 개근을.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122페이지 보세요. 2번 납세 절차, 1번 원칙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 및 납부해서 일반 거래 1번에 보시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돼 있네요. 2번 일단 보지 마시고 3번에 상속 나오죠? 상속일이라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 아니고요.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을 말합니다. 오늘 돌아가신 오늘이 상속 개시일인데 오늘부터 6개월이 아니라 이달 말부터 6개월이다. 그런 얘기죠. 외국에 주셨으면 9개월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실종 선고하면 실종 선고일이 속한 달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것까지는 시험에 잘 물어보진 않거든요. 실종 선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종이 되잖아요. 그럼 법원이 실종 신고를 해요. 그리고 걔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종 선고하는 순간 그분은 돌아가신 게 돼요. 돌아가신 게.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 산속에 지금 살아있어. 거기 자인과 살고 있어. 근데 밑에서 와이프가 뭐 했어? 실종 신고를 해버렸어. 안 두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실종 선고 해버리면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게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 상속이 돼버려요. 모든 재산이. 상속이 돼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 선고도 상속하고 똑같이 가요. 그래서 속한 달에 말일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 잘 보시면 돼? 상속만 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 보시고 넘어가면 125페이지 3번의 메뉴에 예배 나오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통 징수. 자, 이 말 딱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가산세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징수와 가산세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고지서, 그죠?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통 징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무신고, 과소신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지금 한 번에 읽을 필요 없어요, 그거. 그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그 2번에 과소신고, 가산세 밑에 박스 하나 있죠. 그죠? 1번, 2번 보면 뭐 부정행위 40이고 그 다음에 어쩌고 하면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읽지 마세요. 그거 읽으면 헷갈려. 근데 조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괜히 읽으면 머리 아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선생님 여기는 40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는 40이고 뭐는 10이고 이렇게 같이 돼 있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물어보지 말라겠잖아. 얘기를 하잖아 지금. 걔 시험에 안 물어본다고.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다 했죠 이게. 그럼 뭐라고 나왔어? 조문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은 그냥 부정과소신고 그냥 이렇게 나와. 그럼 얼마? 40.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납부벌 성실 가산세는 동그라미 2번 보면 한도 나오죠? 얼마?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뭐 1일 만분의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걔네들은. 그치?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26페이지 쭉 넘어가시고. 여기까지 하고 오셨다가 128페이지 3번에 면세점 나오죠? 그죠? 거기부터 가겠습니다.